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모닝뉴스 시작합니다. 미국 정부 고위 당국자들이 북한 정권의 사이버 범죄와 핵미사일 등 대량 살상 무기 위협에 대응한 동맹국들의 공조를 강조했습니다. 특히 북한 지도부가 무기 개발에 자금을 대기 위해 악의적인 사이버 활동을 지속하고 있다며 이를 차단하고 단속할 역량 구축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첫 소식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NSC의 앤 뉴버거 사이버 신기술 담당 부보좌관은 19일 화상 기자회견에서 북한 정권이 대량 살상무기 개발 자금 조달에 악의적인 사이버 범죄를 지속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The DPRK relies on illicit activity, including cybercrime, to generate revenue for its WMD and ballistic missile program, as it works to evade 뉴버거 부보좌관은 지난주 미국 재무부가 거액의 암호화폐 해킹의 배후로 북한 연계 해커 집단을 지목하고 암호화폐 지갑 주소를 제재 목록에 추가한 것을 언급하면서 이는 북한 정권이 어느 정도 수준으로 암호화폐를 불법적으로 이용하는지 잘 보여준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이런 사이버 범죄 차단을 위해 명목화폐 세계에서 전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자금 세탁 방지 제도를 암호화폐 세계에도 도입해 전 세계 국가에서 대응 역량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뉴버거 부보좌관은 이어 지난해 10월 미국이 랜섬웨어에 대응하는 이니셔티브를 발족했다고 설명하면서 해커 집단이 탈취한 암호화폐를 북한의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등에 불법적으로 사용할 때 이를 단속하도록 미국은 관련 역량을 구축하고 교육을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정권의 사이버 위협에 대한 미국과 인도-태평양 동맹들의 공동 대응을 강조했습니다. Our Indo-Pacific allies are incredibly strong allies in countering the DPRK's weapons of mass destruction and ballistic missile program. So prior to sharing this information publicly, we have shared this information with our Indo-Pacific allies and are very much looking forward to working closely with them in countering such type of activity and countering illicit use of cryptocurrency as well. 이런 가운데 한국을 방문 중인 성김 국무부 대북특별대표는 20일 서울에서 윤석열 차기 정부의 박진 외교부 장관 후보자를 만나 북핵 문제 등과 관련한 공조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박 후보자 측에 따르면 성김 대표는 바이든 행정부가 대북 정책 추진에 있어 윤석열 차기 정부와의 긴밀한 공조에 높은 기대를 갖고 있다고 강조하고 한반도 상황이 엄중한 가운데 한국과의 긴밀한 공조에 최우선순위를 두고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박 후보자는 윤석열 정부 출범 후 미한 정상회담이 조기 개최될 것이라는 계획을 상기하고 다음 달 10일 윤석열 정부 출범 첫날부터 미한 간 물샐 틈 없는 대북 정책 공조가 이뤄질 수 있도록 긴밀한 소통과 협력을 지속해 나가자고 말했습니다. 이날 저녁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비공개 만찬을 가진 성김 대표는 22일까지 한국에 머물며 여러 관계자와 북한 문제 해결에 대한 공조 방안을 계속 협의할 예정입니다. VOA 뉴스 조상진입니다. 미국 의회에서는 최근 북한 문제를 효과적으로 다루기 위해서 중국의 대북 제재 이행을 강하게 압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초당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이 북한의 제재 회피에 관여했다는 증거가 많은데도 바이든 행정부가 대응에 너무 소극적이란 지적입니다.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의회 내 공화당 연구위원회 소속 케케맥 하원 의원은 지난달 31일 위원회 소속 의원 27명과 함께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에게 서한을 보내 북한을 지원하는 중국에 대한 바이든 행정부의 강력한 제재를 촉구했습니다. 의원들은 서한에서 전임 트럼프 행정부에선 북한을 지원한 중국의 은행과 금융기관들의 제재를 가했지만 바이든 행정부 들어 중국의 이런 제재가 전혀 없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북한의 불법 석탄 수출에 연루된 중국 기관 등에 왜 추가 제재를 하지 않은지 따져 물었습니다. 중국의 책임을 묻기 전에는 대북 제재가 효과가 없을 것이란 겁니다. 민주당의 크리스 벤 홀런 상원 의원도 지난 7일 주한 미국 대사 지명자에 대한 상원 외교위 인준청문회에서 미국은 북한에 대한 경제 제재 체제를 강화하기 위해 노력해왔지만 중국의 대북 압박 조치가 약화하면서 이런 제재에 끊임없이 구멍이 생기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중국의 대북 제재 이행을 압박해야 한다는 의회 내 기류는 최근 입법 활동을 통해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현재 상원과 하원에서 활발히 심의되는 대중국 패키지 법안에는 중국의 대북 제재 이행을 압박하는 북한 관련 조항이 다수 포함되어 있습니다. 특히 하원의 미국 경쟁 법안에 대한 상원의 수정안은 중국의 북한 해외 노동자 수용 관행 중단과 북한과의 불법 해상 환적 활동 차단, 유엔 제재 대상에 오른 북한 기업 등과의 사업 활동 중단, 그리고 북한의 핵과 탄도미사일 관련 물자 획득을 돕는 개인의 추박을 압박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들은 중국이 북한의 제재 회피에 연루됐다는 증거가 상당함에도 미국 정부가 그동안 중국 제재에 소극적이었기 때문에 의회에서 이런 목소리가 높아지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We have not aggressively enforced sanctions with secondary sanctions to target those entities, banks, financial institutions, and businesses that are allowing North Korea to evade sanctions. And so I think that Congress is making a statement that it's time to put the pressure on China. 로버트 매닝 애틀랜틱 카운슬 선임연구원은 중국에 대한 세컨더리 제재가 국제 금융 시스템을 불안정하게 할 수도 있다며 중국이 연루된 북한의 불법 물자 조달과 같은 특정 문제를 제기하는 게 더 유용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The reason it's able to do all these tasks while its economy is in the gutter because they have these sophisticated overseas secure procurement network buying all these components and spare parts and equipment and so on. And some of them, I believe, work out of China. 브루스 쿨링너 헤리티지 재단 선임연구원은 미국은 과거 영국과 프랑스 은행에 이란 돈 세탁 혐의로 $90 상당의 벌금을 부과했지만 중국 은행에는 북한 돈 세탁 혐의로 부과한 벌금이 전혀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바이든 행정부로선 트럼프 행정부 시절 의회가 백악관에 보낸 미국 금융 시스템에서 돈 세탁 범죄를 저지른 12개 중국 은행 명단에 대해 조치를 취하는 게 좋은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이존입니다. 북한 정권의 최근 계속된 탄도미사일 시험 등 도발과 위기 고조 행위는 국제사회의 비난만 자초할 뿐이며 북한이 양보를 원한다면 대화에 먼저 나서야 한다고 그레고리 믹스 미국 하원 외교위원장이 밝혔습니다. 믹스 외교위원장은 19일 하원 외교위원회 공식 트위터 계정을 통해 북한 정권이 지난 16일 신형 전술유도무기 시험 발사를 강행한 것에 대해 지적하면서 도발과 위기를 고조시키는 무기 실험은 비난만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만일 북한이 양보를 원한다면 비핵화 관련 외교적 대화를 피하는 행동을 중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북한 문제 해결에 있어 북한과의 지속적인 관여와 외교에 무게를 두어왔던 믹스 위원장은 앞서 올해 1월에도 북한 정권의 잇따른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해 공식 성명을 통해 강력히 규탄하면서 북한이 도발을 멈추고 협상 테이블로 돌아와야 한다고 촉구한 바 있습니다. 북한 정권이 최대 항구인 남포에 유류 관련 시설을 계속 확충하고 있습니다. 최근 유류 저장 탱크와 저반 시설이 새롭게 들어선 것으로 확인됐는데 북한 서해에선 선박간 환적으로 의심되는 장면도 민간 위성사진에 포착됐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 남포를 촬영한 최근 위성사진에 새롭게 건설된 유류 저장 탱크가 확인됐습니다. 지름 23m, 높이 10m로 추정되는 이 유류 탱크는 지난해 VOA가 유류 탱크 건설용 부지로 지목했던 5곳 중 한 곳에 완공됐습니다. 앞서 북한은 유류 저장 시설이 밀집한 이 지역에서 서쪽으로 약 700m 떨어진 지점에 각각 지름이 30m인 새로운 유류 저장 탱크 3개를 완공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2018년까지 약 20개였던 이 일대 유류 저장 탱크는 현재 28개로 늘어났습니다. 유조선이 접안할 수 있는 시설도 추가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VOA는 지난해 7월 북한이 유류 밀집 지역에 마련한 기존 3개 부두에 더해 서쪽에 1개를 추가로 건설하고 있다고 전했는데 최근 촬영된 위성사진을 통해 이 부두의 공사가 끝난 사실이 확인된 겁니다. 이 부두는 육지에서 바다 쪽으로 약 300m 뻗은 형태를 하고 있으며 부두 끝부분에는 양옆으로
선박이 접안할 수 있는 사각형 형태의 구조물 3개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북한이 최근 몇 년 사이 유류 저장 탱크와 유조선의 하역 부두를 확충하는 정확한 배경은 알려지지 않았지만 유엔 안보리 제재로 인해 정상적인 유류 수입이 어려운 상황에서 불법 환적 등으로 확보한 유류의 비축 역량을 확대하려는 의도란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It's clear that they have gasoline, naphtha, diesel, kerosene coming in from someplace. We don't know where, but it's likely to be China. And it comes into these new tanks so they can store it up. 이런 가운데 북한 서해에선 지난 2일과 4일, 17일, 18일 등 이달에만 최소 5건의 선박 간 환적으로 의심되는 행위가 포착됐습니다.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은 최근 연례 보고서에서 북한 당국이 공해상이 아닌 자국 영해에서 선박 간 환적을 벌이는 신종 수법을 동원하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는데 이번 위성 사진을 통해서도 비슷한 움직임이 포착된 겁니다. 유엔 안보리는 지난 2017년 채택한 대북결의 23975를 통해 북한이 반입할 수 있는 휘발유 등 정제유 양을 연간 50만 배럴로 제한한 바 있습니다. 유엔 안보리는 지난 2017년 채택한 대북결의 23975를 통해 북한이 반입할 수 있는 휘발유 등 정제유 양을 연간 50만 배럴로 제한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국제사회에선 북한 정권이 불법 환적을 통해 상한선을 웃도는 유류를 계속 반입하고 있다며 보다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BOE 뉴스 함재합니다. 북한에 납포됐던 미국 해군 정보 수집함 푸에블로호 승조원들에 대한 23억 달러의 배상 판결문이 지난해 북한 외무성으로 보내졌지만 1년 만에 반송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미국 워싱턴 DC 연방법원 사무처는 북한 리선권 외무상을 수신인으로 한 푸에블로호 관련 판결문을 이달 4일 되돌려 받았으며 지난 14일 재판부에 이를 보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워싱턴 DC 연방법원이 지난해 4월 북한 외무성에 판결문과 한글 번역문을 발송한 지 약 1년 만의 일로 이에 따라 이번 소송 관련 내용을 피고인 북한에 공식 송달하지 못하게 됐습니다. 미국 연방법은 소송에서 승소한 원고가 피고의 자산 추적 등 배상금 회수 노력에 착수하기 전에 해당 판결 내용을 피고에게 알리도록 하고 있으며 북한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미국인 등은 북한이 판결문을 수신한 사실을 근거로 미국 정부의 테러 지원국 피해 기금을 신청해 왔습니다. 지난 1968년 북한에 납포됐다 풀려난 푸에블로호 승조원과 가족 또 유족 등은 억류하는 동안 신체적, 정신적 또 경제적 피해 등을 북한 정부가 배상해야 한다며 2018년 2월 소송을 제기했고 재판부는 북한의 무대응에 따라 약 3년 후인 지난해 2월 원고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차기 한국 정부는 북한 인권 문제 해결을 위해 먼저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위해 힘을 쏟아야 할 것이라고 한국의 국책연구기관이 제언했습니다. 한국국가정보원 산하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은 20일 윤석열 정부 북한 인권정책의 과제를 주제로 발표한 보고서에서 북한 지도부는 새 한국 정부 출범 이후에도 당분간 외부의 인권 문제 제기에 협조하지 않고 거부감을 보이며 강하게 반발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 새 정부는 임기 초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해 기반을 정비하면서 북한 인권 정책 추진 필요성에 대해 대내외적인 공감대 형성에 주력해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또 과거 한국 정부가 북한 인권 문제를 북핵과 연결시키고 일관된 대북 정책을 수행하지 못하면서 북한 인권 문제 개선 활동에 한계가 분명했다고 지적하고 차기 정부는 북한 인권 문제에 있어 장기적이고 다면적인 접근법을 취해야 하며 북한 인권법에 근거한 북한 인권재단 출범과 북한 인권 국제협력대사 임명 등도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상으로 BOA 모닝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